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느 작가분이 그러던데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대요. 답이 없는 것도 답이다.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 했었던 예전 자기 모습이 떠올라서 지금도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이라고 하면서요. 이유가 너무 궁금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집요하게 답을 요구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보통 모르겠다인데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요. 답이 없는 것도 있고요.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고 이유가 없는 것도 이유라고 하잖아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달라는 것도 결국엔 나의 이기심입니다. 때론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3월 2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Been there, done that. Mr. Real slow, real slow. Are you ready for a shock? 내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3월 20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휘성의 With Me였습니다. 3645님 신청곡이었어요. 휘성 씨의 자리매김곡이죠. 안 되나요로 데뷔를 하시고 이게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 이야, 멋있네요. 멋있는 창법. 그리고 왠지 저는 휘성 씨를 떠올리면 위드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프닝 이야기 해보죠. 답이 없는 것도 답이다. 날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고 이유가 없는 것도 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속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근데 또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100%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온몸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현실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 어떻게 내가 변해나갈지를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상처받고 그런 것도 슬프고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상처에서. 인정하고 나면 어느 정도 벗어나기 쉬워질 수 있죠. 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분 목소리는 일단 봄에 참 잘 어울리고요. 노래도 봄에 듣기에 밝고 활기찹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씨 오십니다. 벌써 두 번째 만남이죠. 오늘은 라이브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한국 GM,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뉴욕, LA, 시애틀만큼이나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 바로 이곳 보스턴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아마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미스틱 리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제작사인 워너가 제작비 절감을 이유로 토론토에서의 촬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클린트 이스트우드 할아버지가 그렇게 순순히 말을 따를 캐릭터는 또 아니잖아요. That's no no.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보스턴을 배경으로 단 39일 만에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이 미스틱 리버는 흥행에도 성공을 하고 작품성도 인정을 받으면서 아카데미에서 나무 주연상과 나무 조연상 이 두 부문을 거머쥐게 되었죠. 제작사인 워너의 간부들은 당연히 머쓱해졌고요. 여하튼 지금 제가 지하철을 탄 뒤 천천히 걸어서 온 곳, 바로 미스틱 리버인데요. 영화 속 주요 배경이 이곳인지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아예 영화 제목을 미스틱 리버로 지은 거라고 하네요. 미스틱 리버라는 영화가 탄생한 미스틱 리버에서 이 영화 속 음악 듣는 기분 어떨지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리고 카일 이스트우드의 블랙 에메랄드 블루스였습니다. 연주곡이었어요. 일단 이스트우드 같은 성이죠. 패밀리 네임이어서 혹시 가족인가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들이 카일 이스트우드고요. 이 카일 이스트우드는 엄청나게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도 재즈광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이렇게 또 아버지의 영화에 음악적 참여를 보여줬군요. 어때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가족이 심지어 예술을 함께 한다라는 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나 이런 곳에서는 자주 보잖아요. 그런 컨셉들을 가족이 음악을 함께 해나가고 가족이 밴드를 하고 그런 것들. 현실에선 자주 마주하지 못하는데 이스트우드 감독은 평생을 영화처럼 살았군요. 이거 정말 멋있네요. 아들이 음악적 상당히 재능이 있어서 자신의 영화에 또 이런 멋진 음악을 삽입해줬다는 것도 뜻깊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작품도 더 잘 됐나 싶기도 하네요. 자, 푸른밤에선 연주곡도 이렇게 틀어드립니다. 요즘 따라 좀 연주곡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려요. 푸른밤뿐만 아니라 좀 여기저기에서 음악 추천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난시에게도 연락해서 좀 듣기 편한 재즈 연주곡들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 연주곡 듣기 좋은 계절 같은 거 있나요? 지금 좀 그런 때인가?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러고 있네요. 봄은 사실 그냥 살랑살랑하고 행복한 음악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수연님, 쫑디, 저 취업했어요. 전 대전 토박이인데 경기도에 있는 곳으로 취업이 돼서 기숙사를 이용하게 됐는데요. 좋긴 하지만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는 게 처음이라 아버지 안고 엉엉 울었네요.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 눈물이 나요 하셨습니다. 에이, 눈물 날 수 있죠. 지금 또 토박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또 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심지어 또 가족들과 좀 떨어져야 하면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에게 전화 자주 드리고요. 아버지 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러셨으니까 분명 부모님도 아유 내 딸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종종 활기차고 막 씩씩한 모습으로 좀 연락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김서영님,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습니다. 아직 교육 중이라 거의 매일 통화를 하지만 가끔 너무 외롭습니다. 특히 밤에는요. 스트레스 받을 땐 한 장씩 하는데 더 외롭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흔들려요. 위로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항상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또 이제 없으면 몸이 멀어지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혼자 술 드시는 건 아니겠죠? 혼자 술 먹는 거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하던데 습관 들이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힘내십시오. 시간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좀 휘리 간 것 같기도 할 테니까. 7584님, 남편이 늦은 나이에 논산훈련소에 간 지 2주가 됐어요. 연애부터 지금까지 4년이란 시간 동안 하루도 연락을 걸은 적이 없는데 지금은 편지만이 유일한 연락 수단이에요. 그래도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받으니까 좋네요. 더 멋지고 좋은 남편이 되어 돌아오겠대요. 남편이랑 듣고 싶은 노래 제프 버넷의 Call You Mine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갔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아내분께서 힘이 돼주시고요. 이렇게 편지랑 뭐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내주셔서 힘든 군 생활에 활력소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김은나님, 부산 사는 27살 여자예요.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요즘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힘들어해요. 전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항상 옆자리 지키고 있을 테니 힘들 땐 기대라고,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요즘 남친이 라디오에 푹 빠져 그나마 위안을 받더라고요. 신청곡은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야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오, 연애를 다들 봄이라 그런가? 다들 연애를 그래요. 힘내시고요. 은나님이 지금 도움 엄청나게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연만 봐도 딱 느껴지는 그런 연인 관계네요.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위안을 받고 계시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들으세요. 함께. 사실 라디오라는 게 대부분 혼자 듣고 있잖아요. 방이라든지 차라든지 같이 들으면서 같은 공간에서 내가 혼자 듣던 그 라디오를 누군가 공유한다라는 것에서 더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사연 같은 것도 왔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때? 이러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좀 들으시면 더 애틋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라님, 쫑디 저 3년 만에 솔로 탈출했어요. 어우 좋겠다. 왜 다들 연애하지?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 축하. 술김에 같이 일하던 오빠가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하셨습니다. 축하해요. 뻥인 줄 알았대. 그럴 때 있죠. 막 장난인 줄 알았는데 사귀자고 장난치듯이 말해서 나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어가지고 막 만나고. 얼마나 이게 간질간질합니까? 취해서 고백하기,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술을 잘 마시질 않으니. 그리고 막 고백 같은 건 취해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강박이 있어서 저는 왠지 엄청 공을 들여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하고 막 자, 노래 들을게요. 엠버의 Shake That Breath, 그리고 에드 시런의 Don't. 이 곡은 3347님 신청곡입니다. Better get that brass ready. Huh. Here we go. Hey. Shake that brass. 비리 바싹 가롭자. 너와 나 여기 발을 팍
와 제발 몸을 달고 봐 더하기 곱하기 흥을 배가시켜 모두 같이 Met this girl late last year. She said, don't you worry if I disappear. I told her I'm not really looking for another mistake. I called an old friend thinking that the trouble would wait. But then I jumped right in. A week later returned. I reckon she was only looking for a lover to burn. But I gave her my... 엠버의 Shake That Breath 그리고 에드 시런의 Don't 두 곡 들으셨어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봄을 향한 세레나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고요. 3월 22일 일요일 오후 5시 공연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와 스페셜 게스트 선우정과 정준일이 함께하는 송영주와 친구들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4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연되는 연극 M 버터플라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4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지친 내 어깨 다정히 감싸주었다. 맑고 투명한 네 목소리가 날 위로해. 푸른 밤 너와 나누었다. 푸른 밤 우리 함께했다. 반짝이는 별빛들이 춤추는 시간. 푸른 밤. 홍대 앞을 누비며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를 외치던 이분, 이젠 인디계의 삼촌으로 불리는데요. 하루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정말 꾸준히 음악을 하고 있는 뮤지션이죠.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이한철 씨와 함께합니다. 네, 일단 박수부터 좀 치고 시작을 할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 여러분 본인이 직접 치셨어요? 아, 20주년 맞이하셨어요, 이한철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를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받네요. 아, 축하해 드려야죠. 이게 네. 20주년은 정말 와,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해서 음악을 해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횟수를 한 해 안에 세면서 음악 하던 게 네. 뭐 데뷔하고서는 한 5년까지는 되게 그런 걸 날짜 같은 거 되게 막 이렇게 의미 있게 세워보고 그랬었는데 내가 몇 주에 앨범이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맞아요. 네. 나중에는 좀 안 그러게 되던데. 안 그러게. 네. 안 그러게 되던데. 네.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새 음반 나오고 그러면서 네네. 20년 된 거라고. 예. 이한철 씨는 그러면 데뷔 일자 이런 것도 기억하시나요? 그런 거 기억 못해요. 아, 정말요? 근데 대충 제가 MBC 대학가에 이제 출신이거든요. 그때 대상 수상해서 아유. 94년 10월 10월쯤. 네. 10월 어느 날. 음반 처음 나온 거는 95년 7월
그쯤 네, 하여튼 그런 어느 날 되게 멋있었어요. 그 어느 날이라는 표현이. 어느 날 94년 10월 어느 날. 그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 어쨌든 아무튼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데뷔 20주년 기념 음반, 뭐 네. 콘서트, 무슨 디너쇼 이런 건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소박하게 새 음반 내고 푸른 밤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어느 날 푸른밤에 찾아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불독맨션으로. 불독맨션으로 네. 네, 인사드리고 또 꼭 한 거의 1년 만에 거의, 네.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SNS 가끔씩 불독맨션이라는 그 검색어로 검색해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최근 그 뭐 올라온 글이나 사진 같은 것도 뜨지만 네. 관심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글들도 위에 상단에 뜨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년에 여기 푸른밤에서 정현 씨하고 함께 단체 사진 찍은 게 그게 맨 위에 있어요. 아, 아직까지도. 정말요? 네. 또 그때 푸른밤 나오셔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음악 하셔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때. 그 저희 새 음악 막 소개하러 나온 그런 자리였지만 네. 정현 씨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그 짧은 로고송 듣고 네, 아주 놀랐던 부끄러움. 그런 부끄러워요. 다시 부끄러워요. 알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일단 오랜만에 푸른밤 오셨으니까 또 1년 만에 또 만나 뵈는 거인 만큼 네. 좀 음악적인 얘기도 많이 해보고 이번 앨범에 대해서 새로 나온 앨범에 대한 얘기도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혹시 뭐 푸른밤에서 지난 12월 달에 송년 특집을 했어요. 네, 푸른밤이 시작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플레이된 노래 100위를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가 2위였어요. 1위 누구야? 1위. 1위 누굽니까? 네. 갑자기 막 승부욕. 이소라 씨의. 네. 근데 2위 와 슈퍼스타가 그렇게 많이 또 그러게요. 플레이가 됐다라는 건데 제 노래 슈퍼스타는 약간 한철 상품인데 뭐 수능이나 이럴 때 많이 나온 노래인데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그게 곡 쭉 자체 많이 들려졌다는 게 기쁩니다. 가사가 너무 힘을 주니까 네.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와. 그 고3 학생분들도 꾸준히 신청을 해주시고 그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슈퍼스타라는 곡 네. 어떤 마음으로 쓰셨나요? 그 노래 실제 주인공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야구 선수로 대입 하려고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네네. 그걸 좌절하면서 저하고 같이 지내게 됐고 그 친구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곡인데 네. 그게 나중엔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때 나도 히트곡 하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꿈 같은 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주변에 뭐 음악하는 형님들한테 뭐 친구들한테도 뭐 이런저러한 그런 방법들 막 배우고 다니고 그랬는데 네. 그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그냥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박하게 꿈을 바꾸니까 의외로 또 그런 곡들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하기가 힘든 대중과 또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맞아요. 읽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뮤지션은 자기 진심으로 곡들을 하나씩 써나가는 거 그게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푸른밤 심야포차 나오셨어요. 사실 나오시면 항상 술 얘기를 여쭤봐요. 근데 두 번째 출연이시니까 가볍게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푸른밤 담당 PD님이랑 한잔 하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한잔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분이 저의 그 음악 역사를 그냥 다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그쵸.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 대학교 밴드 동아리 공개 오디션을 나갔었거든요. 네. 그 자리에 우연하게 저분이 계셨었습니다. 썼었군요. 네. 그래서 그때 아주 무대에 처음 올라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라서 네. 새음반에 나온 노래들 좀 미리 들려드리고 그래서 술집에서 네. 제 노트북 펼쳐가지고 뮤직비디오 같이 보면서 정말요? 뮤직비디오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셨죠. 네. 뭐 PD님의 평가는 어땠나요? 뮤직비디오 성과가 괜찮다. 괜찮게 나온 것 같다. 네. 깔이 투자 좋다. 대비 결과가 좋다. 색깔이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사실 봄이잖아요. 이제 네. 슬슬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서 야외에서 한잔하기 참 좋은 그렇죠.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시원하게 바람 맞으시면서 좀 따뜻한 봄바람 쐬면서 그런 거 좋죠. 좋아하시나요? 네. 밤 아니어도 낮 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낮맥, 네. 낮 맥주. 뭐 저는 주로
뭐 상수동, 연남동 이런 데 자주 나가는 편인데 네네.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그 테이블 나와 있는 그런 카페들 많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카페에서 이렇게 에일 맥주 이런 거 좀 약간 쌉쌀한 그런 맥주 많이 네. 팔잖아요. 그런 거 한 잔 가지고 그냥 2-3시간 친구랑 얘기하면서 nutmeg 하는 거 아니,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마시는 게 최고죠. 그게 최고의 안주잖아요. 최고의 안주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뮤직비디오 감상하면서. 자, 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우리가 음악 얘기를 많이 나눠야죠. 이한철 씨 나오셨으니까. 자, 솔로 앨범이 나오셨어요. 네, 솔로 얼마 앨범 만에 냈습니다. 나오신 거죠? 솔로 앨범으로서는 3년 만에 발표를 했어요. 음. 작년 재작년에는 불독맨션 음반을 발표했으니까. 네. 그렇죠. 이 앨범명이 봄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대놓고 네. 그냥 봄에 들을 수 있는 음악, 봄을 노래하는 여러 가지 시선들의 곡들 담은 음반을 내봤어요. 예, 그래서 음반 자켓도 아예 그냥 좀 봄스럽게 네. 예, 그렇게 만들어봤고요. 지금 제가 CD를 받았잖아요. 네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예뻐요. 이쁘죠. 화사한 네. 느낌이 들고요. 그림으로 또 본인의 캐릭터를 그리시고 좀 네. 기타를 잡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트웍도 좋네요. 네.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앨범이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딱 쨍한 느낌의 사진보다 네. 그림으로 하면 좀 오래 두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를 한 곡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곡으로? 새음반 수록곡 중에서 네. 넌 나의 넘버원 요거 타이틀곡인데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푸른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넌 나의 넘버원. 그러면 이 곡 라이브로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넌 나의 넘버원 이한철 씨의 라이브입니다. One, two, three, four. 정말 신나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 밤에 이렇게 신나도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12개가 한참 넘었는데 감사하고 일단 좋은 라이브. 네. 심지어 또 이한철 씨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드럼과. 소개 좀 드릴까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커션 네. 맡고 있는 박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박지웅 앞에 마이크가 없는데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네. 퍼커션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 들릴 겁니다. 하나, 둘, 셋. 예, 퍼커션 곽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우 신나. 그리고 키보드와 코러스에 이효원 AKA 예 뭘까요? 본인이 직접 네. 저 이효원이라고 하고요. 네, 헬로 펌킨이라는 이름으로 네, 작게 그 음악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음반도 얼마 전에 냈어요. 네, 헬로 펌킨으로. 정말 유쾌한 세 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들으면서 와 되게 라이브 감이 정말 좋은 네. 그런 연주 합주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그 MR에다가 부르는 것보다는 네네. 이렇게 좀 악기 구성이 좀 단촐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연주하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연주하면서도.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단촐하다는 느낌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들으면서 가득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네. 세 분이 함께 또 부분 함께 부르시는 부분도 있고 최고. 들으면서도 상당히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고맙습니다. 부분이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신나네요. 네. 이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넌 나의 넘버원. 네네. 조금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이 곡은 그냥 앨범 타이틀곡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냥 만들어본 곡이고 제가 그냥 이한철 하면 보통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좀 밝고 경쾌한 그런 곡 봄에 어울릴 것 같아서 만든 곡이에요. 네. 아예 그냥 노리고 쓰신 거네요. 이거 타이틀이다.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원래는 네. 보통 앨범 만들 때는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만들어 놓은 곡들 중에서 좋은 곡들 골라서 앨범에 수록하고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곡이 이제 타이틀곡 되는 경우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봤어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마음먹은 느낌. 노렸어. 최고가 될 거야. 입으로 이런 신나는 부분. 옛날에 저 출연했을 때 그 얘기 했나요? 어떤? 그 솔로 이제 20주년이니까 네네. 이렇게 한번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 솔로 2집 할 때 노래 네. 타이틀곡 제목이 안 되는 건 안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되게 말렸어요. 노래 제목 그렇게 하는 거. 가수는 노래 제목처럼 된다고. 그 곡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뭐 그럴까 싶었는데 진짜 정말 안 된 그런 음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습관처럼 네. 곡에 좀 이렇게 뭐 최고랄까 슈퍼스타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를 좀 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참 노래 제목대로 간다 이거 네. 예전부터 가요계 쭉 내려오는 그런 그렇죠. 뭐랄까 속살 같은 건가요? 뭐. 그런 게 뭐 대체적으로 징크스?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 뭐 음악을 들을 때 좀 원하는 부분들이 다 긍정적이고 좀 네. 희망적인 그런 걸 원하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자 얼마 전에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제 그 유재하 음악경연대 후배인데 김거지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이름 바꿨더라고요. 예. 한동안 그걸로 활동하다가 맞아. 그 이름이랑 또 공명이랑 이런 게 사람들한테 주는 첫 인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 넌 나의 넘버원 듣고 오셨고요. 네. 이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계절 프로젝트 본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제 곡을 앨범에 수록할 곡들 데모 떠놓은 것들을 분류하다가 네. 편의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폴더를 나눠서 수록을 했거든요. 편의상. 담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앨범을 4장을 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은 봄에는 별 생각 없이 냈고 네. 이제 조금 더 생각을 조여가지고 네. 가을쯤에 이 가을 편을 한번 내볼까 싶어요. 일단. 근데 요즘의 음반 상황을 보면 음반 시장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예. 뮤지션의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앨범을 한번 뭐 해보자라는 크게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있나요? 일단은 다짐하면 바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제 레이블을 직접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저희가 앨범 만들 때 흔히 말하는 인디식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아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주년인데 20주년이라서 뭐 거창한 뭐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지만 네. 그냥 저 자신한테 가지고 있는 음악 많이 발표할 수 있게 그런 선물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음반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좋은 네.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티스트들한테도.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해보자 뭐 이런 걸 무슨 수도 있죠. 말씀이세요? 자, 앨범을 쭉 보니까 사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제목과 같은 네, 노래 제목을 가진 곡도 있어요. 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네. 그 노래인데, 1번 트랙이죠. 네, 가사 내용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없지만, 네. 그냥 저도 이 책을 아주 옛날에 읽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책 제목 정도만 그리고 대충 어떤 내용이다 정도만 머릿속에 담겨 있었는데 그냥 가사 내용을 봤을 때 이 제목을 좀 빌어서 가지고 와도 좋을 것 같다. 잘 어울린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봤던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또 뭔가를 찾아내서 맞아요. 나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워낙에 얼마나 작가가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제목을 이렇게 짓기까지. 네네. 그래서 이런 책이나 영화 제목 그런 것들이 이제 노래 제목으로 좀 빌려 쓰게 되는 그런 네네네.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김소월 시인의 시에 네. 멜로디를 붙인 노래도 있다던데요. 네. 앨범 마지막 트랙인데 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곡이고 네. 원래 김소월 시인의 시인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멜로디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근데 이거 되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가사 쓰기에. 그래서 다른 시인의 그 시들도 좀 멜로디 붙이는 작업을 계속 좀 해볼까 싶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예 음절이 정해져 있는 네. 그거는 시에 나름 그 순간 좀 놀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시어를 빼도 안 되고 뭘 더 문장을 더 넣어도 안 되고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놀이의 어떤 규칙처럼 돼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시는 이거는 노답이다. 어떤 거는 요거 조금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무릎 사이에 이렇게 끼고서는 이렇게 해보는 한번 거군요. 불러보는 거 그런 거죠. 예. 상당히 근데 좀 그러면서 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이 이거 노래 가사에 붙어도 되는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좀 이번 앨범에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군요. 나름 그냥 곡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예전에 이한철 씨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으로 세 분을 꼽으셨어요. 네. 제이슨 머라즈, 프린스, 김현철. 오, 이 세 아티스트를 꼽으셨는데 네. 혹시 변동사항 없으신가요? 제이슨 머라즈 내려가고 아, 내려갔어요. 네, 폴 맥카트니 올라옵니다. 아, 폴 맥. 네. 아. 내한도 하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맥경이 오시니까요. 네.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가봐야죠. 우리가 공연장으로. 형님이시니까요. 네, 오시니까요. 제이슨 머라즈는 폴 좀 맥카트니 네. 곡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들어도 네. 들어도 사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감정에 치우치거나 좀 그 당시에 나의 상황에 맞아 떨어져서 그 곡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폴 맥카트니의 곡들은 그렇게 좋아하게 됐다가도 나중에 그냥 들으면 와, 이 곡은 이것도 매력적이고 맞아요. 편곡적인 부분도 매력적이고 맞아요. 아, 여기서 기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매력적인 곡이구나. 네, 맞아요. 항상 새로운 그런 곡인 것 그리고 같아요. 반주 없이 불러도 모든 곡이 다 완성형으로 들려요. 좋은 멜로디가 네, 멜로디 자체만으로도 완성되어 있다는 느낌 들어서 좋은 것 같고 네. 제이슨 브라즈는 4위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제이슨 브라즈도 뭐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뮤지션 중 한 명이죠. 그렇죠. 성시경 씨하고 인기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그럴 그 수도 정도로 있겠어. 자주 콘서트 한다는 얘기죠. 네. 자, 요즘 자주 듣는 곡 한 곡 추천해 주세요. 네. 봄이잖아요. 네. 봄인데 약간 이 곡은 70년대, 79년인가 78년에 나온 옛날에 소울 트레인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 막 이렇게 펑키, 소울 이런 음악들 가지고 막 댄스홀을 그냥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네.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데 많이 등장했던 곡인 것 같아요. 샬라마라는 밴드고 네. 노래 제목은 Second Time Around라는 곡인데요. 네. 이거 약간 봄 노래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마음이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들어요. 게다가 비트감도 있어가지고 약간 발가락 까딱까딱하면서 햇살 맞으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는 그 간질간질한 마음 이 노래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곡 요즘에 자주 들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곡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샬라마의 Second Time Around 듣겠습니다. 그리고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함께 할게요. I know you come a long way, baby, but you don't need that heart of stone.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이한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씨 하면 사실 슈퍼스타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대표곡이고 네. 또 많이 불리우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런 곡인 것 같은데 또 앞서서 라이브 해주신 곡도 그렇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그 사람한테 긍정적인 부분 혹은 부정적인 부분이 다 있지만 네네. 좀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면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긍정적인 그런 성격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곡 쓸 때 더 저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러운 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행복하신가요? 그런 거 쓸 때 더? 저는 약간
신났을 때 곡이 잘 써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곡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맞아요. 우울할 때 곡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슬플 때 막. 근데 맞아요. 이한철 씨는 좀 기쁠 때 잘 나오시는 편이군요. 그리고 또 우울하다 하더라도 네. 우울함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신나는 곡을 쓰는 사람이 있고 우울할 때 그냥 바닥을 한번 치고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나서 이제 한번 좀 안고 일어서겠다라는 느낌으로 슬픈 곡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방법의 어떤 차이인데 저는 전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는 그렇죠. 편이신 네. 거군요. 자 이번 앨범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킹스턴 루디스카와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네, 킹스턴 루디스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나라 밴드인데요. 네. 예, 같이 스카 곡을 하나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봄날의 합창이라는 곡을 수록했고 보통 스카는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빠른 거 말고 스카 장르 중에서도 약간 로맨틱하게 미디엄 혹은 그보다 조금 느린 느낌의 네. 그런 곡들이 뭐 있더라고요. 약간 무드송.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약간 봄날 여름 스카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쵸. 봄 스카는 나나나나나나 맞아. 나나나나 이런 느낌이다. 아, 그래서 한번 봄의 스카지만 그렇죠. 예, 이번 앨범에 담아봤습니다. 사실 푸른밤에도 또 킹스턴 루디스카 분들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눴었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스카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진 못했었는데 네. 그때 참 이 장르가 되게 매력적이고 진짜 신나요. 네, 그 흥을 돋구는데 정말 좋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사람을 이렇게 어깨 실룩실룩하게 만드는 음악이 스카인 것 같아요. 으따 이 박자 때문이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스카는 멤버들이 이렇게 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악기 없이 그냥 노래만 마이크만 들고 있는 멤버가 둘 정도 있는데 한 사람은 보컬이고요. 네. 한 사람은 추임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가 맞아요.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뜻은 의미는 뜻은 없을 없겠죠? 거예요. 예. 담다리 같은 거 아닐까요? 네, 단단히 흥을 돋구기 위한 추임새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자, 인터뷰 하실 때 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홍대에서 자리를 지켜온 것에 대한 걸 좀 자축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왜냐하면 의미였어요? 올해가 얼마 전에 뭐 음반도 그 발매가 됐는데요. 한국 인디 20주년 네, 그런 음반 기념하는 음반들 이제 일단 디지털 싱글이 나왔고 아마 이달 말에 정규 음반으로 발매될 텐데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음악했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막 인디 음반, 인디 씬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제 음악하는 기간하고 비슷하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뭐 대학가요제 하고 나서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불독맨션 하면서부터는 거의 홍대 쪽 인디씬, 클럽씬에서 활동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인디 씬의 형성과 함께 네. 계속해서 음악을 해오신 거잖아요. 네. 뭐 그냥 조상님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개국공신. 며칠 전에 그 인디 뮤지션들 자주 출연하는 이런 라디오가 있어요. 네네네. 네. 거기 갔는데 막 인디계 조상님, 인디계 화석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네네. 그거보다는 우리는 인디 그 씬 자체가 막 엄청 오래된 역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삼촌 하겠다. 인디 삼촌.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20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홍대 인디 씬. 이한철 씨가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요즘은 진짜 다양한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음악 장르나 네. 하는 음악을 하는 모습이나. 옛날에는 인디 하면 인디는 다 밴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밴드도 대부분 다 펑크록 아니면 모던록이었거든요. 네. 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근데 지금은 뭐 인디 일렉트로니카도 있고 인디인데 그냥 어쿠스틱 포크도 있고 인디인데 블루스도 있고 인디인데 컨트리도 있고 맞아요. 인디인데 뭐 당연히 락도 있겠죠. 네. 예. 그렇게 다양한 팀들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홍대에 여러 그 전문 공연장들이 생기면서 맞아요. 더 많이 그 세분화된 건 아닐까? 옛날에는요. 그냥 지하 그 방향제 냄새 네네. 나는 그 지하 그 클럽에서만 공연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카페에서도 공연하고 아예 뭐 음향 시설 없어도 그냥 어딘가에서 그냥 노래하는 정말 어쿠스틱하게. 이게 공연인지 그냥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자연스러운 공연들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게 홍대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홍대 놀이터 있잖아요. 홍대 놀이터에서 하는 그 공연은 네. 그것도 좀
인디에서 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뭐 공연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락씨 있잖아요. 네네. 일락씨도 그 놀이터에서 공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조문근 씨하고 같이. 네. 예. 정말 또 많은 인디 뮤지션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네. 인디 씬을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자주 또 혹은 친하게 지내는 후배 뮤지션 누가 있을까요? 후배 뮤지션들 일단 헬로 펌킨이라고 네. 지금 건반 연주하면서 이렇게 청자켓 청남방 입고 있는 저런 저런 뮤지션 한 명인데 코러스도 참여해 주시고. 아 예. 저 친구 음악 좋아하고 예. 그리고 그 박준하라고 네. 예.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있거든요. 그 친구 음악 최근에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뭐 시간이 좀 음악한 시간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를 느끼실 것 같아요. 후배들을 볼 때 뭐 어느 부분에서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음악도 하는구나.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세대 차이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칵스 네. 몇 년 전에 등장했을 때 그 순간이 진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전에 밴드들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락 음악을 펼쳐내는 그런 뭐 편곡적인 부분이나 연주적인 부분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같은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와 저런 거 한번 정말 해보고 싶지만 칵스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난 지켜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로 뭐 글렌체크, 후후, 뭐 최근에 바이바이 배드맨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일렉트로닉한 그런 락 밴드, 락 음악 하는 밴드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글렌체크 너무 좋아하고 네, 진짜 좋아요. 네. 자,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뮤지션 혹시 있으신지? 저 소속사 같으실 텐데요, 아마. 네. 저 빅토리아 씨를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FX에. 네.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작업했던 그 분들이 다 잘 됐거든요. 박세별 씨도 네네네. 처음에 데뷔를 저하고 같이 부른 듀엣곡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로 데뷔를 하셨고 네. 또 윤은혜 씨 같은 경우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CF에서 그 노래 부르셔가지고 원래 잘 됐지만 더 잘 됐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소속사에서 뵐 일 있으면 잘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팬심인가요? 팬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토리아 씨 어느 부분이 좋으세요? 어느 부분이 다 좋습니다. 다 네. 좋으세요? 네. 사실 빅토리아 씨는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넘치는 그러니까요. 비타민 같은. 네,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SNS 팔로우까지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네. 뭐 이한철 씨 하시면 생각을 하면 역시 싱어송라이터 이미지가 강하니까 네. 곡에 대한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신나는 일 있을 때 그때 기타 잡으면 막 곡이 술술술술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까 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곡 작업하면서 네. 와시에다가 노래 붙이는 것도 참 재밌다. 괜찮다. 뭐 쉽게 말해서 뭐 공부도 된다. 막 이런 생각 했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뭐 평소에 잘 읽지는 않지만 막 시집 펼쳐놓고 곡 만드는 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럴 때는 바로바로 자꾸 그냥 즉석에서 만드는 거. 멋있네요. 네. 자, 이제 라이브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그거 할까요? 그 시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님의 시에다가 노래 붙인 노래 한번 자, 이 불러보겠습니다.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한철 씨의 라이브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라이브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한철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였습니다. 이 노래가 역시 시를 가사로 하다 보니까 네. 더 막 서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뭐 글 주면서 즉석에 노래 만들어 봐라 이랬으면 그냥 예전엔 미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신나게 이게 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시라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더 집중하게 되고 좀 더 서정적으로 곡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봄을
컨셉으로 네. 앨범 작업을 하셨잖아요. 곡마다 네. 어떤 봄의 키워드 같은 걸 떠올리면서 만들었는데요. 아까 그 넌나의 넘버원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막 봄에 햇살 좋은 날 자전거 타면서 가는 그런 그림을 떠올렸고 네. 지금 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같은 경우는 봄 밤에 그냥 산산하게 이렇게 볼을 간질간질하는 그런 따뜻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은 미지근한 바람 애매한 기분이 드는. 그런 바람 맞으면서 약간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달을 보는 기분으로 봄은 진짜 또 떠올려봤어요. 싱숭생숭한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예. 이 곡으로 또 앨범이 끝이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 여운이 남는 건 아닐까 음. 싶습니다. 맞습니다. 계절 프로젝트가 있으시니까 네. 다음 앨범이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트랙 리스트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한철 씨 공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앨범 발매 기념 공연으로 그 4월 11일 날 네. 홍대 그쪽 인근에 있는 벨 극장에서 벨 띵띵에서 벨띵띵. 네,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합니다. 근데 딱 100분만 모시고 공연을 하려고요. 왜요? 그냥 약간 소박하게 막 그렇게 많이 들뜨는 분위기의 공연은 나중에 5월 31일에 이제 또 페스티벌 출연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름에도 그런 공연 많이 할 거니까 봄에는 뭔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자분자분히 재미난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예. 앉는데 이렇게 무릎 모으고 앉아가지고 하는 노래 부르고 공연 보는 그런 기분으로 네. 공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여기 푸른밤에 육 작가도 네. 그 100분 안에 한 분이라고 아, 아까 그래요? 리허설할 때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얼굴 새빨개졌어요. 빛의 속도로 육 작가님. 예, 육 작가 예, 빛의 속도로 예매했다면서. 예. 정말 100분이면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 승자들인 거예요. 그 100명은. 그렇게 가까이서 또 조용조용 이야기 나누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공연을 볼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자, 지금 공연 준비 한창이실 것 같아요. 네. 관객 오늘도 수도 낮에 이렇게. 연습했었어요. 네, 공연 연습. 관객 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고 뭔가 이벤트? 비밀 이벤트 이런 거 없을까요? 그래서 스포일러 좀 해주시죠. 티켓 보통 나눠주잖아요. 근데 공연 티켓 대신에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공연 끝나고 나서 100분하고 저희 밴드 5명, 그래서 105명이 같이 단체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쁠 거 뭘까요? 그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매하신 분들은 더 설레겠네요. 못하신 분들은 배가 아프고. 참고로 비싼 건 아닙니다. 자, 이번 공연 오는 팬분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연습하고 와라. 음악도 듣고. 근데 공연을 제일 재밌게 즐기는 방법은 확실히 맞아요. 노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오시면 그냥 보고 듣고 가겠다가 아니라 나도 좀 부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만들겠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공연이라는 건 사실 네. 관객이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함께 호흡해주면 더 좋은 공연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자, 밴드 공연에 솔로 앨범에 상당히 개인 공연까지 준비하기도 참 바쁘시잖아요. 라디오나 방송 같은 거 하시다 보면 개인적인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평소에는 뭐 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한데요. 평소에는 그냥 새벽에 주로 축구 보고요. 주말이나 간혹 가다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럴 때도 축구 중계 하잖아요. 네. 그거 보고 또 아까 피디님하고 같이 시간 보냈던 그런 장소. 맥주 마시거나. 예, 제가 요즘 맥주 마시는 거 엄청 빠져 있거든요. 네네네. 세계 각국의 그런 좀 특별한 맥주들 네네. 그런 거 맛보고 그런 거 좋아해요. 예, 요즘 많이 어떻게 하고 보면 있습니다. 좀 소소한 걸 많이 더 즐기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음악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 많이 하시고 평소에 잠은 몇 시쯤에 주무세요? 사실 이 시간은 제가 잘 시간이거든요. 네, 보통은 한 11시쯤 되면 잠들고 그렇군요.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는 편인데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찍 일어나 갖고 그 햇살을 받고 그 에너지로 비타민을 합성해 갖고 곡을 쓰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만약에 네. 이렇게 나라에서 곡 쓰는 거를 이렇게 업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무원 자리 있으면 너는 그거 하면 딱 좋을 거라고 힘을 주고 곡 에너지를 쓰는 공무원. 네. 그렇군요. 생활 패턴이 좀 그런 편이고요. 네. 근데 음악 작업하거나 그럴 때는 밤늦게까지
왜냐하면 또 밤에 조용한 시간 세상이 다 잠든 이런 시간에 이렇게 기타 한 놈 탁탁 튕기면서 네네. 그럴 때 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기타를 잡고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있죠. 맞아요. 자, 20주년이에요. 네.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냥 제가 사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년이지만 히트곡도 슈퍼스타가 히트곡이라면 한 곡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 자신한테 진짜 자축하고 싶은 거는 어쨌건 이렇게 ING 현재 진행형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 네네. 10년이나 20년 뒤에도 계속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종현 씨 푸른밤 막 15주년 막 이럴 때도 또 와. 그때 또 와. 35년 됐어요. 아이고야, 나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음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니까. 예. 평생 음악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이한철 씨 보면 항상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도 이런 밝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계셔서 네.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으로 남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20년이나 해오셨으니까 더 뭔가 색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본인만의. 그냥 꿈이 많은 뮤지션으로 봐주셨으면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저번에 그때 한 2015년인가 그때 막 계절 어쩌고 하더니 이제는 1월부터 12월 하고 있네. 뭐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할 게 있는 뮤지션. 네. 그래 보이는 뮤지션.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게 사실 뭐 겉모습은 지금 아저씨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지만 음악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나이와는 상관없이 초월해서 소년도 될 수 있고 청년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늘 새로운 거 뭔가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할 때만큼은 늘 푸르른 청년의 모습인 그런 뮤지션으로 보이고 싶고 그 지향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역시 이한철 씨 나오시면 뭔가 밝아지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좋은 앨범 나오시면 푸른밤도 네. 찾아주십시오. 이런 깊은 야심한 시간에 푸른밤 조명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조명 역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한철 씨 보내드리면서 연애할래요 듣겠습니다. 이 곡 네. 조금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노래 작년에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 카메오 출연했거든요. 네네. 거기 출연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어서 맞춤형으로 만든 곡인데 곡이 괜찮다. 이거 앨범에도 넣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만든 그런 재즈풍의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이한철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년에 또 만나요. 새 앨범 갖고 올게요. 다들 어떻게 고백하나요? 멜로디론 썰 정도 높이 얘기하면 된단 말.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자켓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소중한 사진처럼 내 가슴 속엔 항상 꺼내어보는 한 장의 추억이 있다. 당신과 즐겼던 너무나도 짧던 그 봄의 기억들.
그때도 이렇게 하늘은 후덥지근했고 가득 흐드러진 꽃잎의 물결은 우리 두 눈을 살풋 가리었다. 오롯이 당신과 함께 있음에 나는 감사했다. 매 순간순간 당신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당신과 걷고 당신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 가끔 너무나도 벅차 나 홀로 외롭던 시간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당신이 오면 희고 푸른 하늘길에 지난 봄에 따다 말린 꽃잎을 함께 뿌리고 싶다. 아스라이 부스러진 우리 추억들은 또 다른 봄의 걸음이 되겠지. 그렇게 나는 당신이 돌아올 봄을 기다리며 가슴속에 담아둔 지난 봄의 추억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본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엘림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나타샤 베딩필드의 Again이었습니다. 새 글 소개해드리면서 좀 이게 어떤 상황일까를 상상을 했어요. 계속 이게 이별을 한 걸까 아니면 지금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일까, 어떤 감정일까.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올 봄, 이걸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은 이별에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거예요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마음일지, 아니면 어딘가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멀어진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봄인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좋은 추억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다른 것들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봄의 걸음이 되겠지라고 표현을 하신 게, 아스라에 부스러진 우리 추억들로 이제 걸음을 만들겠다고 표현한 게 되게 멋있네요. 걸음으로 이렇게 뿌릴 수 있을까요? 추억을? 다른 기억들이나 추억을 위해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자, 가족들 사연 좀 더 볼까요? 8117님. 고등학교 입학한 지 벌써 3주가 지나가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건 정말 제 성격상 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늘 혼자 집에서 몰래 울다가 엄마한테 털어놨는데 많이 속상해 하시네요. 괜히 불효 같고. 학교에서 어떻게 버티죠?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실 본인이 좀 뭐 특별히 잘못해서 친구들과 관계가 서먹해졌다거나 그 친구들이 일부러 나를 피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스스로 좀 다가가지 못해서 어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시간이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또 고등학교 입학 같은 거는 중학교는 1, 2, 3학년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같은 반이었던 친구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면서 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더 익숙했을 텐데, 1학년이 되면은 다른 학교에서 모이기도 하고 하니까 더 어색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지금보다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본인의 마음을 좀 편하게 얘기할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의 숫자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한 명만 있다고 해도 분명 마음에 그 짐은 좀 덜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에서 너무 소심하거나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있어 라는 부담감 때문에 어색해하지만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혜연님. 혼자 있는 강아지를 위해 태블릿으로 라디오를 켜놓고 출근을 하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푸른 밤이 들려요. 사연 처음 보냈는데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강아지가 그러면 FM4U를 쭉 다 듣는 거네요. 와, 출근하실 때 들으면 그럼 전현무 씨부터, 야, 그 강아지는 음악을 엄청 많이 알겠다 진짜. 와, 음악 천재견. 푸른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외에 모든 프로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강아지를 이런 식으로 좀 또 혼자 있을 강아지를 생각해주는 마음도 너무 이쁘네요. 김소연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미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락도 못하고 살던 중학교 친구들과 그 시절에 썼던 다이어리를 봤어요.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작년에 글을 썼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다들 이 글 보면 톡하라고. 울컥.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연락했네요. 기분 좋은 밤입니다. 하셨습니다. 미니홈피. 와, 저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려고 했던 미니홈피는 서비스 종료돼서 로그인도 안 돼요. 어쨌든 학교 다닐 때 했던 것들 이렇게 막 다시 보면은 가끔 너무 우와 내가 어떻게 이랬지 하면서 우와 소름 돋아 우와 막 이럴 때 있는데 그게 또 추억이 돼가지고 막 친구들과 연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저도 그 중학교 밴드부 친구들하고 막 다이어리나 게시판 이런 데 같이 쓰면서 글 쓰고 그랬었는데 아 카페도 있었어요. 학교 밴드부 카페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9010님 요즘 매일 쫑디 라디오를 안주 삼아 맥주 마셔서 큰일이에요. 샤워하고 먹는 맥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봄이라서 이제 살도 빼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아 근데 노래도 좋고 여기가 천국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맥주 이제 슬슬 날씨도 풀리고 이제 여름 되면 더 많이 찾게 되실 텐데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퇴근하고 샤워 끝나고 마시는 맥주가. 아직 저는 그런 맥주의 시원함? 아 근데 제 생각엔 저 결혼해도 모를 것 같아요. 맥주의 시원함 이거. 어쨌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기분 좋을 만큼 뭐 한 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주님 저는 취준생인데요. 지금 토익 공부하며 듣고 있어요. 이제 공채 시즌이라 다들 자소서 쓰는데 저도 오늘 자소서 쓰면서 잠들 것 같네요. 이 땅의 모든 취준생들 힘내라고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취준생들 힘내십시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취준생들. 아유 힘들죠.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소서 쓰는 것도 너무 힘들 거고 이런저런 공부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부담이 되실 텐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많이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항상 말뿐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델리 스파이스의 바람을 타고. 이 곡은 9554님 신청곡이고요. 로드의 Everybody Want to Rule the World. 이 곡은 9590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Welcome to your life. There's no turning back. 델리 스파이스의 바람을 타고 그리고 로드의 Everybody Want to Rule the World 두 곡 들으셨어요. 한 곡 더 들을게요. 아우스게일의 Going Home 듣겠습니다. 오늘 방백
어둠은 떠나고 분주한 아침에 나를 깨우는 거리에 붐비는 소리, 5월의 햇살과 그만큼 눈부신 여린 설레임, 날 움직이는 그 노래. 변하지 않는 것들, 다 변해가는 것 중에 익숙해서 당연한 늘 곁에 있는 모든 것. 키높은 나무와 바람의 흔들림, 힘을 내라는 엄마의 작은 목소리. 변하지 않는 것들, 다 변해가는 것 중에 익숙해서 당연한 늘 곁을 지킨 사람들. 잊지 못한 거리도 사랑했던 마음도 변해만 가.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어느 날 물결처럼 다 흩어지지 않기를. 변하지 않는 것들, 다 변해가는 것 중에 잊을 만큼 당연한 내 곁에 있는 모든 것. 비오는 휴일과 홀로선 바다와 그대 웃음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사라지지 않기를. 권순관의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항상 변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건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공기나 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이 사회, 지구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만도 변하지 않지만도 않다는 것,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당연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지키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요. 오늘 끝곡 권순관의 변하지 않는 것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어둠은 떠나고